돈을 벌지만 항상 돈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수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 습관, 재정 관리, 부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 소비와 계획 없는 지출. 사람들은 쇼핑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이나 프로모션, 세일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 충동 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금액의 지출이 쌓이면서 큰 금액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사 마시거나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의 작은 지출이 소리 없이 자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예산 수립 및 지출 기록. 매달 예상되는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고 모든 소비를 기록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를 통해 충동 소비를 막고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재고 확인 및 대체 재화 찾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집에 이미 있는 재고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더 저렴한 대체 상품을 찾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72시간 원칙 적용.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즉시 구매하지 말고 3일 동안 기다려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할 수 있으며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의 비율이 너무 큼. 고정 지출. 예를 들어 주거비, 통신비, 대출 상환, 보험료 등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경우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대출 상환액이 많거나 월세가 과도할 경우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동 이체로 지출되는 돈은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처법. 고정 지출 점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 조정 고려. 만약 주거비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더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를 고려해보세요. 주거비를 낮추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형생활 구독 서비스 점검. 음악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뉴스 구독 서비스 등은 자동 갱신되며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부채 및 이자 부담. 대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 대출 등이나 신용카드 빚이 많으면 월급의 많은 부분이 원금 상환과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만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이 늘어나고 결국 그 대금을 갚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처법. 빚 상환 계획 수립.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신용카드 빚은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저금리 대출로 통합 상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절제.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달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채 재조정. 대출이 많다면 대출 조건을 다시 협상하거나 리파이낸싱, 재용자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축 및 투자 부족. 돈을 벌어도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만 하다 보면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수입은 많지만 저축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목표 없는 저축은 쉽게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저축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단순 저축은 자산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강제저축 시스템 도입.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방식은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며 저축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표 설정과 분산. 투자. 단기 1년 이내, 중기 5년 이내, 장기 10년 이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 저축 외에도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의 균형. 장기적인 재정 성장을 위해서는 저축뿐 아니라 투자도 필요합니다. 특히 소액부터 시작하는 투자, 주식, 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자금이 없는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병원비, 자동차 수리, 고장난 가전제품 등에서 갑자기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기존 예산에 큰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부채를 지게 됩니다. 긴급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드 대출이나 단기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대처법. 비상 자금 마련. 생활비 3에서 6개월 분량의 비상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만들어 두면 다른 자금에 손대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 계좌 분리. 비상 자금을 일반 통장과 별도로 관리해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급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비상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여섯 번째, 생활 수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더 좋은 집, 차, 옷 등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수입이 늘어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처법 계속. 소득 증가에 따라 지출을 제한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 수준을 즉시 높이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 자금을 저축 및 투자에 활용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고 추가로 번 돈을 미래의 자산 증식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 구조 점검. 생활비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세요. 선택적 지출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명확한 재정 목표 부재. 재정 목표 없이 돈을 벌고 쓰다 보면 돈을 모으는 이유나 방향성이 불명확해져 저축과 투자가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소비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돈이 제대로 불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처법. 명확한 재정 목표 설정. 단기 1년 이내, 중기 1년부터 5년, 장기 5년 이상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여행을 위한 자금 모으기, 중기적으로는 차 구입, 장기적으로는 집 마련 등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목표 기반 저축 및 투자. 각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저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축을 진행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 교육 및 금융 지식 부족.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재정 관리 지식이나 금융 이해도가 부족하여 돈을 벌어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재정 관리와 투자 공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교육을 받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예산 관리, 부채 상환, 투자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더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재정 상담사를 통해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재정 결정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이유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계획 없는 소비, 과도한 고정 지출, 부채, 저축 및 투자 부족, 긴급 자금 준비 부족, 생활 수준 상승, 재정 목표 부재, 그리고 금융 지식 부족 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소비 통제와 예산 관리. 충동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예산을 세워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습관을 기르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 관리와 고정 지출 점검. 부채는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꾸준히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고 대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저축과 투자. 강제저축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축과 함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투자 옵션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 자산을 늘려가세요. 네 번째, 긴급 자금 확보. 비상 자금을 마련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최소 36개월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모아두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자금에 손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재정 학습. 재정 관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교육과 금융 지식 습득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재정 목표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과 투자를 지속하며 체계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